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라고 언급한 이후 껄끄러워졌던 양국 관계가 최근 들어서 더 냉랭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향후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관계 설정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주 이 미국 캐나다 요즘에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네네. 거친 발언들을 지금 서로 쏟아내고 있죠. 네, 가장 최근 사례를 먼저 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1일 전용기에서 기자들한테 다시 한번 캐나다에 대해서 중국과 경제협력 추진을 경고했습니다. 네. 중국이 캐나다를 장악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중국과 합의를 하면 매우 중대한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업을 했죠. 네. 근데 이런 말은 마크 케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1월 14일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의 주요 교역품의 관세를 낮추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프레임워크를 체결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가서 미국을 겨냥한 비판 연설을 하고 난 뒤에 네. 트럼프가 항상 해오던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4일 만약 캐나다가 중국과 거래를 한다면 협정을 맺는다면 미국으로 오는 모든 캐나다 상품과 제품의 100% 관세가 즉각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협정이나 거래가 뭔지는 불확실했었는데 그 다음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캐나다가 중국이 미국의 싸구려 상품을 퍼붓는 구멍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면은 100% 관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즉 캐나다와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미국이 가만 안 있겠다. 이제 그렇죠.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캐나다 쪽에서는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 이후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이제 우방이라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거의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 시작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캐나다, 네. 미국의 51번째 주가 51번째 주. 네. 뭐 이런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 서서히 시작된 그렇죠. 거죠. 여기서 시작된 거죠. 트럼프가 지난 31일 아니죠. 지난 24일 이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을 캐나다에 했죠. 대해서. 그때 카니 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주지사라고 호칭을 해서 주지사라고. 그러니까 완전 모욕적인 바람이 자기네 미국의 51번째 주의 주지사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 트럼프는 대통령에 재당선된 이후 취임 전후로 해서 캐나다를 겨냥해 국경을 지우자 51번째 주가 되는 게 말이 된다. 5,500마일 국경을 사실상 지워야 한다라는 식의 말을 공개적으로 반복해 왔고요. 네. 사람들이 제대로 게임을 한다면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되는 일은 100% 확실하다. 뭐 이런 식의 과장된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런 캐나다 합병 주장은 파나마 운하를 다시 미국이 소유하겠다. 그린란드는 미국 땅이다. 이런 주장은 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런 주장이 단순히 과장된 위협이 아니라 큰 전략적 포석을 둔 조치로 이제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 트럼프 취임 이후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확고한 세력권을 만들겠다는 서방구 우선주의 돌로 독트린 돌로주의라고 말을 하죠. 네네. 옛날에 제임스 몰로 미국 대통령이 19세기 때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의 세력권이다 이렇게 선언한 걸 그 몰로 대통령의 이름과 트럼프의 이름을 합쳐서 도널드라는 이름이 합쳐서 돈노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새해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전격적으로 침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오고 또 그린란드를 합병하는데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이 관계가 막 긴장이 고조되고 이런 걸 보고 있으니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바로 북쪽에 있는 그린란드 이 지도를 보시면 캐나다 바로 북쪽에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발등이 부러지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느끼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1일 날 전용기에서 캐나다의 100% 관세 위협할 적에도 그때도 그린랜드 발언을 하면서 캐나다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캐나다로서는 위협을 느끼겠죠. 네. 사실 작년에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는 농담으로 좀 과장해서 하는 얘기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그것만은 아니고 네. 적어도 캐나다에 향해서 뭔가를 갖다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요. 무엇보다도 2기 집권 이후에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항상 관세 무역 공세와 그렇죠. 결부지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해 2월 캐나다에 대해서 전면적인 관세를 발효한 후 캐나다가 높은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 주가 되면 된다. 뭐 이런 말을 했고 또 캐나다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는 유일하게 말이 되는 것은 캐나다가 우리의 소중한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다. 그럼 모든 관세 등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네, 관세가 없어져. 그러니까 트럼프 논리는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면 고율 관세 무역 전쟁으로 캐나다 경제를 압박하고 예.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미국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으로 연결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지금 분리 독립 움직임 보이는 엘버타 주가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그래서 좀 민감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면서요. 이 문제 캐나다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의구심을 바싹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캐나다로서 미국이 먼저 캐나다 연방을 와해시키고 나서 편입시키려고 캐나다를 자기네 영토로 합병시키는 것이 아니냐 네. 의심을 하는 거죠. 마크 케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29일 미국은 캐나다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왜 나왔냐 그러면은 캐나다 중서부의 주인 엘버터에서 분리주의자들이 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논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29일 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들이 워싱턴에 가서 미국 관리들을 은밀히 만났고 그래서 현재 엘버타의 상황은 이는 분리주의자들이 지금 캐나다 연방을 떠나자 네. 하는 이제 주민 투표를 청원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 엘버타 번영 프로젝트라고 캐나다 엘버타 분리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창립자 제프리 레스는 자신들이 지난해 워싱턴을 세 차례 방문했다. 네. 그리고 방문한 목적은 엘버타가 만약에 캐나다로부터 분리가 된다면 5천억 달러 상당의 신용 제공이 가능하냐 이런 데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다. 우리가 분리되면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자유롭고 독립된 엘버타에 대해 극도로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뭐 전했습니다. 네. 캐나다 연방 입장에서 보면 속이 완전히 뒤집힐 얘기죠. 그렇죠. 물론 백악관은 이들 엘버타 분리주의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을 만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약속을 한 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 일주일 전에 이미 네. 미국이 엘버타 분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엘버타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갖고 있으나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지금 미국 캐나다의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 파이프라인을. 네. 그래서 엘버타가 미국의 당연한 협력자다. 그리고 엘버타가 대단한 자원을 갖고 있고 아주 독립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상 엘버타의 분리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엘버타 주민들은 천연자원 개발을 놓고 연방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부터 분리하자 이거는 다수 여론은 아닙니다. 최근 입소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한 30% 정도가 캐나다 연방으로부터 분리 과정을 시작하는 주민투표에 찬성을 한다. 이거지 분리에 찬성한다는 거 아닙니다. 네. 주민투표에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리고 찬성한다는 이런 주민투표에 찬성한다는 사람 중에서도 한 20% 정도는 네. 이건 단지 우리의 정치적인 불만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뭐 실제로 분리 동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소수죠. 소수인데도 그러네요. 미국이 이제 자꾸 이게 불을 지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경을 접한 나라고 최고 우방이었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악화될 정도까지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뭐냐는 건데 트럼프의 미국으로서는 이제 캐나다까지 확실하게 통제하고 포괄하는 실질적이고 명목적인 거대한 미국 세력권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냐. 즉 합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합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뭐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 별개의 나라지만 하나의 경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멕시코까지 포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가 있었고 네. 두 나라 시민은 자유롭게 국경을 오가고 있고 또 캐나다의 동서 교역량보다는 미국과의 남북 교역량이 훨씬 많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캐나다는 석유동 광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석유권을 통제하게 됐는데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 석유에 포함해서 캐나다 석유권까지 통제할 수 있다면 뭐 이거는 국제시장에서 미국이 어쩌면 지렛대 장악의 영향이 확 커지는 거죠. 네. 또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린란드에는 히토리도 많고 물론 그린란드의 히토리나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런 것들이 시장성이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걸 지고서 국제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갖다가 지렛대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합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식의 압박을 통해서 캐나다의 어떤 통제력을 더 지어나가는 것이 이른바 트럼프가 생각한 서방구 우선주의 놀로 독트린을 걸어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네, 큰 그림 놀로 독트린을 그려놓고 하나씩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캐나다를 앞으로 어떻게 압박할까요? 당장 이제 현안은 그겁니다. 현재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USMCA가 있는데 일종의 무역 협정이죠. 올해 7월까지 공동 검토를 하고 연장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제 이른바 사실상 재검토, 재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협정은 원래 이 세 나라가 맺었던 자유무역지대 협정인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를 대체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일기 집권 때 자유무역협정 싫다 그러면서 이걸로 대체해버렸는데 내용은 사실 거의 좀 비슷합니다. 물론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은 좀 완화된 것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재협상에 하자고 하는 거죠. 미국이. 트럼프가. 근데 브루킹스나 CSIS 등의 싱크탱크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번에 트럼프는 이걸 갖다가 사실상 재협상을 하면서 압박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 캐나다, 멕시코에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를 축소하라 그러고 미국산 부품 콘텐츠의 교역량을 높이고 특정 농축산물 제제품에 대한 쿼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캐나다의 합병을 위협하면서 자국의 유리하게 기존 무역협정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싱크탱크 보고서들은 트럼프가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같은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를 반복적으로 부과해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그 세 나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도 이를 제도할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캐나다도 미국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고 대응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임 총리 즉 주스틴 트리도 총리가 2025년 트럼프가 취임했던 2025년 2월에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니까는 트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켜야 합병이 쉽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협을 농담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전략을 반영해야 된다.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이제 대비를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물론 트리도는 트럼프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작년 상반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카니가 들어오고 나서 들어와서 이제 더 양국 간의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긴장이 고조되는 거죠. 카니 총리는 더 강하게 나가는 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취임 연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통합만 심화하는 관계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미국과의 그 통합을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안보 경제 협정을 모색하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과 친하면 친할수록 이제 위협이 된다고 캐나다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다변화와 에너지 공급망 전략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가 총리가 취임한 뒤 트럼프와 처음 회담에서도 당신이 부동산 개발 업체 아니니까 잘 알 텐데 매물로 나오지 않는 땅들도 있다. 캐나다가 바로 그런 곳이다 하면서 이제 뭐 선수를 쳐갖고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카니 정부는 이른바 그 무역 다변화 화랑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항만, 철도, 에너지 수출 경로를 아시아, 유럽 쪽으로 넓히고 즉 미국과의 의존을 더 줄이는 거죠. 이거 트랜스 마운틴 즉 캐나다 서부에 있는 이제 그 대형 송유관을 갖다가 태평양 쪽으로 더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거죠. 등 트랜스 마운틴 확장 계획 등으로 태평양 출구를 확보해서 원유 가스를 이제 미국한테만 파는 것이 아니라 중국, 아시아 국가들한테도 팔겠다. 그래서 이제 인프레를 강화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자꾸 그렇게 중국과 친해지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 100%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중국 협정 투자 유치도 사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피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네. 사실 화제가 됐던 지난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그 카니의 연설이라는 것도 강하게 얘기했죠. 강하게 했습니다. 즉 통합은 이제 오히려 우리한테 강대국의 강압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는 위험이 된다. 네. 그래서 중견 국가들이 이제 협조해야 된다. 캐나다가 앞장서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앞으로의 관계도 또 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션 멘데스와 까밀라 카베요의 세뇨리타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